나는 이제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 지나가다가 내가 딱 보면은 아 너는 놈 이리 와.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글 에이전트 H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에이전트 O UET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배님 혹시 저희 이 오아시스라는 컨텐츠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죠. 선배님 말씀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나? 선배님 그럼 오아시스를 보셨습니까? 저희 컨텐츠를? 봤지. 네, 저희가 소말리아 파병을 갔을 때 가는 펍, 네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제 거기는 뭐 맥주도 한잔 하고 유일하게 뭔가 좀 쉴 수 있는, 우리가 좀 웃고 떠들고 술 한잔 하면서 바다에 떠 있는 그런 힘듦의 시간을 조금 풀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편안하게 선배님의 형님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아마 군 생활과 그리고 경찰 경력을 합치면 한 22년 정도를 나라를 위해서 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22년 정도의 그 경력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UT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네. 경찰로 전직을 해서 네. 경찰특공대에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청와대 그 캣팀이라고 그쪽에 네네. 발령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대통령 경호실인가요? 그렇지, 경호실. 아, 대통령을 항상 수행 경호하는 어... 경호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한 2년 6개월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국내로 복귀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남경찰서 형사팀, 강력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마약에 근무하고, 그리고 경찰청 폭력계 네. 조직폭력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지. 군 생활 한 10년 정도, 그러면 경찰 생활을 한 12년, 13년 정도를 10년, 가까이 12년 하신 거예요. 동안. 11년. 와, 빡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선배님은 군대, 경찰 이렇게 나라를 위하시는 곳으로 계속 일을 하고 이제 뭔가 한국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오셨지 않습니까? UET를 딱 지원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UET에 들어가시게 된 걸까요? 나는 이제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식도 없고, 군대를 왜 가야 하나 싶었었지 그때도. 그냥 영장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몇 살 때? 그래서 내가 보통 대학을 진학을 안 하면은 네네. 고등학교 졸업한 해에 거의 대부분 가잖아. 일찍 네네네, 간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 한 해 놀고 그 다음 해에 해군 부사관을 갔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회사 같은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 막 월급도 준다고 하고. 아니, 군인이 군대를 갔는데 월급을 준단 말이야? 걔가 이제 직업군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처음 접하신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는 그 친구 때문에 병무청에 가갖고 그 해군 부사관을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를 했지. 네.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군대가 아닌 거야. 군인이면 막 총도 쏘고 막 이런 훈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배 타고. 이거 맨날 배 타고 막 내가 또 호줄 당기고. 더구나 내가 가판이었잖아. 직별히 그러면 맨날 혼자 당기고, 당기고 페인트 칠하고 칠하고, 막 기름 깡깡 칠하고 하고, 깡깡이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나하고 같이 배를 탔던, 나를 되게 아껴줬던 선임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해군 152기였고 148기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 아버지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부장급의 네, 그 직책이셨던 분이었거든. 하루는 우리 배가 네.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때문에 진해 입항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오신 거야. 후광이, 막, 후광이 막 빛이 나더라고. 강렬함과 동시에. 그래갖고 그 전에는 사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꿈, 희망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 그냥 매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그렇지. 뭐 대학도 안 갔고 사실. 그리고 사실 내가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를 갔는데 나하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 맨날 이 기름 만지고 하는 게, 색 깎고 하는 게 거의 뭐 페인처럼 살았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맡겨서. 그렇지. 그냥 네. 군대를 갈 생각도 안 했고 뭘 하려고도 안 했고 집에만 네네네. 좀 약간 페인 같은 그런 생활만 하고 있었지. 그러던 기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야.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봤는데 그 내가 느꼈던 그분의 모습은 꼭 마치 꼭 천사 몸에서 막 그 광채가 나듯이 그러더라고. 너무 강렬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한테 얘기도 듣고 하니까 UDT를 가면은 갈 수 있다. 청와대에 갈 수도 있다. 그런 데서 근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 UDT를 들으신 거군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UDT를 가야겠다 하고 UDT를 지원해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을 받던 도중에 진짜 힘들잖아. 네네. 태교를 할 뻔했는데 거의 뭐 매일같이 태교를 당할 뻔했지 사실. 나는 거의 바닥이었으니까 수영도 할 줄 몰랐고 앵카에서부터 시작했고. 이게 뭐 준비돼서 간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뭐 맞는 게 일이었으니까. 어떻게 버텼는가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하루하루 어떻게 버텼는가를 모르겠는데. 몇 년도에 UT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95년도. 95년도에 네,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5년도에 UT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교관을 하셨던 선배님이 네네네. 얼마 전에 이제 경호실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그 교관을 하던 도중에 경호실로 발령이 나고 갔어. 그러면서 막 우리가 딱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쳐줬었거든.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때 어떻게든 수료를 해야겠다.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수료를 했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은 뭐 힘들지 않았을까? 그럼 UT 가셨을 때는 뭔가 선배님 생각하시는 또 군인다운 맛이 있었습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군인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도 했었어. 이 경찰 와가지고도 이 자식 어떤 병역 문제로 갖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나 같은 쓰레기도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최소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도 놀랬어.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UDT를 보내라. 사람 만든다고.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목표도 없었고 뭐 의지도 없었고 그냥 살아왔었지. 그냥 하루하루. 아무튼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10년 정도 계시면서 뭔가 제대를 딱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네이비 실교육하고 EOD 교육 이 둘 중에 한 곳 그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었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임 문사님, 네네. 그다음에 중대장한테 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가려고. 98년도하고 2002년도에 영학교 입교를 보통 나오면 그 코스가 그렇잖아. 영학교 네네네.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네. 실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영학교 입교 대상자가 돼가지고 입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 98년도에 그 잠수함 넘어가고 네네. 사건 그것 때문에 입교를 못했지. 2002년도에 또 월드컵 때문에 네. 그때 한 6개월 정도 아예 제주로 가가지고 제주에서 계속 네. 제주구장 그쪽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영학교 입교를 못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시간은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시기적으로 부대가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약간 좀 많았었어. 내가 7년 만에 중사를 달았거든. 네. 그때 진급이 되게 느렸었어. 원래 초반에 엄청 안 됐다고 저도 선배님. 네. 진급 TU가 1년에 뭐 하나, 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하고 7년 만에 중사를 달고 내가 뭐 특전사 뭐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가면은 하사를 달고 있는데 상사가 바로 밑에 군번인 거야. 그때 진짜 저 UDT 해군이 아예 느렸으니까 그 중에서도 UDT가 엄청 느렸지 않습니까? 아예 안 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해군 소속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또 TU를 줘야 하는데 TU가 거의 이제 다 하고 나서 배정을 제일 마지막. 그래가지고 중사는 달았는데 내 위로 그때 선배가 한 40 몇 명 있었어. 내 기억에 42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진급 TU가 하나 둘 나오는데 2명씩 나온다고 해도 20년이 넘게 걸리는 거야. 겨우 상사다는데. 그러면은 나이 정년에 45세에 걸려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제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또 군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굵을 만큼 굵고 아마 그랬겠지. 그 시기에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막 영화가 막 나왔지. 와일드 카드,
공공의적, 살인의 추억. 형사, 경찰에 관한 범죄에 관한 그런 네.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네네. 근데 송강호 그 살인의 추억, 그 형사 그 시골 형사 그 모습에 내가 완전히 뿅 갔잖아. 아, 뿅 가면 가는군 선배. 저거다. 저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 형사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형사가 진짜 멋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나보다 이제 먼저 제대했던 후배가 경찰특공대에 들어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형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형님 경찰특공대로 오십시오. 3년만 그 조건부 근무가 있거든. 3년 동안. 네네. 조건부 근무만 마치면은 일선으로 지원해서 갈 수 형사를 할수 있는데 있다. 그러면 형사 지원을 하면은 특공대 출신은 바로 형사 된다. 데려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다. 오케이. 바로 저녁 대신 내고 바로 와. 경찰특공대 한 방에 붙어서 바로 들어가신 게 이제 경찰특공대 생활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아, 경찰특공대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경호를 하고 그 대테러를 하고 막 이런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일반 분들께서. 혹시나 경찰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 곳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 인질 사건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그 지휘를 하고 투입이 되는 부대는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이제 경찰특공대지. 국내 사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군은 국외 사건 또는 경찰이 진압할 수 없는 국가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군과 경찰이 합동해가지고 사건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지. 그럼 선배님 그 UET 계실 때 어디 근무하셨는지 하면서? 나는 이지역대 네. 그리고 정보참모실 네. 특임대. 아, 특임대 계셨었구나. 그렇게. 특임대 계셨으면 또 그래도 연결이 되니까. 경찰특공대 1년의 정도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특공대 1년 시간 동안 사실 좀 많이 외로웠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요? 외롭고. 내가 군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내 나름의 어떤 사명감이랄까? 아니 사명감까지는 아니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는 결혼을 안 했었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독신이었었는데 지금도 독신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 선배는 이제 항상 이제 그랬었거든.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져야 한다. 언제든지 국가가 부를 때는 거기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때 가족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 그 계백 장군의 마음처럼 계백 장군이 자기 처와 자식을 목을 베고 가잖아. 네네. 사지로.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독신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한 거지. 나라와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지. 근데 그 선배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닮고 싶었던 거지. 네네. 어린 마음에 동경하는. 내가 어린 마음에 이제 그 선배가 닮고 싶었었지. 근데 이제 우연히 또 내 동기가 그 동기가 나한테 이제 책을 한 권을 줬었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무소유.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책과 가까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책이 뭔가. 그렇지. 책은 뭐. 책은 뭐 라면 받침대. 그렇지. 항상 라면 국물이 묻어 있고 김치 국물 묻어 있는 게 책이었지. 그 책을 보는데 막 술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법정 스님이 그 난초 하나 때문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미물에조차도 사람이 얽매일 수 있다라는. 야, 그 말씀을 내가 딱 책을 보고 나니까 그래. 내가 자유로워져야 하려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인간관계적으로 인연이 없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무소유를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지. 그 먼저가 인간관계였던 건가요? 그치. 이제 그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결혼. 네네. 보통 군인들이 좀 결혼 일찍 하잖아.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아무튼 좀 그렇게 결혼도 그때는 뭐 크게 이제 생각이 없었고 네. 그냥 그랬었지. 무소유를 실천을 바로 책을 읽자마자 실천을 바로 하신
아니 그냥 마음이 뭔가 그냥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움직이셨던 거네.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는데 족족 다 썼지. 뭐 후배들 같이 밥 먹으면 항상 내가 밥 사고 술 사고 하고 저녁 할 때 내가 퇴직금을 2,4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네. 뭐야 외상값 한 700만 원 까고 하니까는 10년 동안 월급 받은 거 하나도 없고 퇴직금도 근데 그 퇴직금도 경찰 들어와가지고 그 경찰학교 6개월 그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 그 65만 원 교육수당이 나오거든. 6개월 네. 동안에 그 65만 원하고 남은 그 돈하고 다 썼지. 내가 또 이제 경찰특공대에서 우리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맏형이었어. 아, 형이죠. 그러니까 뭐 다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사고. 막 애들 막 졸고 하면은 막 뭐야 쉬는 시간에 뭐 뭐 사오라고 사고, 해가지고 막 아이스크림 막 먹이고. 돌리고 막 먹이고 외박 나가면 막 마시고. 와, 무소유. 역시.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서울특공대 올라왔잖아. 네. 갈 데가 없는 거야. 같이 왔던 내 동기 6명이 나 포함해갖고 6명이었는데 다 나보다 동생들인데 뭐 하다못해 월세방이라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다 나가갖고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 시간 되면은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제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 아, 왜냐면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 군대 이제 영내 생활 하듯이 네네네네. 경찰특공 그 남태령에서 부대에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그랬었지. 그때 내가 이제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 어린아이가? 그때 그런 느낌을 처음 느꼈었어. 군대 있을 때는 다 같이 뭐 이렇게 선후배들끼리 같이 뭐 술 한잔 먹어도 선배 집에 가서 자고 뭐 그냥 막 후배 집에 가서 자고 막 그랬는데 우리 저희 항상 그랬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퇴근 시간 되면은 다른 사람들 막 샤워하고 퇴근한다고 막 옷 갈아입고 막 향수 뿌리고 막 바르고 탁 나가는데 나 혼자 이러고 앉아 있고 씨 머리 띵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사당동 국민은행 바로 이제 군대 있을 때 만들었던 국민은행 통장 네네. 그걸 들고 갔지. 나 통장. 적금 하나 들고 싶습니다 하고 무소유를 주장했던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을 한번 모아보자. 모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적금 이율 가장 센 거 적금 들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펀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 그때 이제 뭐 모르니까 알았다고. 하고 월급을 이제 통째로 다 넣었어. 펀드에다가. 통째로 나눴습니까? 월급을. 그러니까 월급 나오는 거는 다 통째로 그 자동이체로 해갖고 다 넣어버리고 정부활동비라 해갖고 따로 저기서 나오는 돈이 이제 일부 따로 나오는 돈이 있거든. 네네. 그걸로 이제 생활을 용돈을 한 하시는구나. 거야. 용돈을 한 거야. 그리고 부대에서 거기는 이제 당직 근무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다 나오고. 식당이 있거든.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 밥 거기서 다 먹고 부대에서 자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생활했었지. 와,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뭐 주위에서 이제 잘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실로 발령이사 이제 가게 된 거지 내가. 그 실제로 그 경찰특공대에서 1년 동안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걸 일전 안 하신 거네요. 그냥 일 끝. 그렇지 이제 공부만 하고. 그냥 공부 일 끝. 공부 일 끝. 그것도 출근하면 있고 퇴근해도 있는 사람. 맞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고 이 경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 딱 들으면 그치 그런 거지. 와, 이 친구는 하루 종일 경찰서에 서 있는데 끝나면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집에도 안 가고 여기만 산다. 정말 경찰을 자랑하는. 경찰과 결혼한 거지. 경찰 특공대와. 경찰특공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렇게 가게 됐지. 그러면 뭔가 그 꿈이 그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이 해군은 뭔가 나와 맞지 않는 군대다. 내가 생각하는 군인은 다른 군대였는데 하면서 한탄을 하던 그런 상황에 그런 시절에 그 대통령 비서실 그분을 뵙고 이거다 하면서 이어졌던 길이 경찰을 가고 경찰특공대를 가고 1년 만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한 11, 2년 만에 내가 꿈에 그리던 곳으로 그렇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형님. 와, 와 진짜 노빠꾸입니다. 이거. 아 근데 경호실 가가지고도 진짜 힘들었어. 처음에 왜 힘들었냐면은 내가 경찰 특공대 있을 때 그 식당에서 밥을 해주던 아주머니가 계셨거든. 세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중에 두 분이 경찰 특공대 82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그때부터 식당에서 밥을 해주시던 분이 계시거든. 두 분이 계셨었거든. 총 세 분 중에 두 분이 그랬었어. 근데 그 어머님께서 하신 네네. 말씀이 내가 경찰 특공대 창설 이래 너처럼 밥 많이 먹는 놈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별명을 밥을 산처럼 싸놓고 먹는다고 갖고 밥산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교무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판에다 먹긴 먹어. 네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양복을 입고 머리 이제 탁 네네네. 뭔가 딱 엄청 정돈된 느낌으로. 그렇죠. 네. 정장 입고 정갈하게. 네. 그리고 이제 식판에다가 먹긴 한데 이제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 되게 좀 어제는 관리도 잘 해줄 테니까. 좀 네. 되게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 그쪽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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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밥을 처음에 한 며칠간 적게 푼다고 적게 펐는데 그렇잖아. 식판에 푸다 보면 이렇게 쌓이는 거. 네네 많이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뭐 이거 소식한 정도 진짜 느낌으로. 소식하는 정도 이렇게 푸는데 나는 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싹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내가 평소 먹는 거에 뭐 반도 안 펐는데. 난 정말 신경 쓴 건데. 의식해갖고 적게 펐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랑 밥을 먹는데 내가 얼마나 밥을 빨리 먹어야 돼. 그 과장님이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막 삼켰지.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배도 아프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도 배 그 양이 있잖아. 네, 또 고프고. 그렇지, 또 고프고. 청와대에서 그 화장실에서 빵 먹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머리 깎으러 그 매점에 갔다가 빵 하나 사가지고 이발소 옆에 그 화장실 살짝 들어가고 거기서 빵 먹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엄청 눈칫밥을 드신 거네요, 스스로. 뭔가 주위의 시선도 좀 신경 쓰면서 뭔가 대통령 경호실의 그렇지, 일원으로서 그렇지, 그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그 체면이 있으니까. 군대 가야 진짜 화장실에서 빵과 뭐 족파이 먹지 않습니까? 눈물의 초코파이. 근데 대통령 경호실에 가셔가지고 화장실에서 빵을 드시고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 특공대에 있을 때와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경찰 특공대가 좀 더 힘들지. 훈련도 많이 하고 계속 훈련을 매일 짜여져 있는 그 주간 훈련 계획표에 따라서 훈련을 계속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도 받아야 하고. 경호실은 항상 긴장감이 있고 경호 행사를 뛰려면 이제 뭐 체크해야 될 또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발 상황 그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그런 거를 이제 또 기민하게 이제 눈치껏 바로바로 이제 또 대응을 해줘야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호실은 이제 훈련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어제 VIP가 다치거나 상황이 생기면 안 그런 되니까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오히려 그러면 경찰 특공대는 뭔가 육체적으로 좀 훈련에 대한 힘듦이 있었다면 대통령 경호실은 정신적, 육체적 그런 많은 상황을 각가지 고려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하는 그런 힘듦이 좀 조금은 다른 힘듦이겠네요.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경찰 특공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잖아. 치안, 환경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 테러 발생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에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이제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업무적으로 막 지방으로 어디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하고, 그리고 막 테러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늘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어떤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고. 맞습니다.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는 정말 매 순간 촉각, 모든 그런 감각들을 곤두세우고 신경감도 세우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호를 하는 그 대상 자체가 국가의 안보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진짜 한치의 빈틈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좀 약간 부담감이 있지. 실제로는 그러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역시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가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는 더 힘들겠네요.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그만큼 자기의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임무만 해야 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책임감도 더 그렇지. 커질 테고 내 또 우리 팀들의 적절한 배치도 해야 할 테고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지휘도 해야 될 테고 근데 감히 저는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경호실 VIP를 경호할 때 그런 마음은 뭔가 상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혹시 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처음 딱 경호하러 나갔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기억은 사실 정확히는 안 나지. 그 초반기에는 네네네.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내가 있었던 그 캐팀 자체가 이제 수행부에 속해 있거든.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가지고 상황을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느낌보다는 내가 이게 내 느낌을 인지를 못한다고 해야 할까? 그냥 진짜 오로지 긴장하고 긴장하고, 모든 감각을 글로 그렇지.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좀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내 스스로도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뭐 어떤 정치적인 내 어떤 신념도 없었고 사상의 근본 바탕도 없었고 네네. 그냥 시골에서 군대에 갔다가 그냥 경찰특공대에 들어와가지고 냅다 그냥 뛰어다니다가 그냥 온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 가서 보니까 너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그런 얘기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내가 또 한 번 형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과장님이 경호실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특채 뽑는다고 쓰라고 원서 경호실 원서를 쓰라고 이제 그 막내 순경이 3명이 있었거든. 네네. 이제 쓰라고 3장 가져와갖고 딱 줬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지. 저는 형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 경호실에서 다시 또 가는 과정이 그치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캣팀이 그 경찰 소속에 소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경호실에서 같이 합동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또 안에서 완전 대통령 경호실로 가는 그렇지 그걸 쓰라고 하신 거네요. 근데 또 나는 형사가 형사 목표였기 때문에 형사도 목표였었고 지역 학연 막 그런 부분들이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 우리 바다에서 막 이렇게 바다 사나이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았지. 좀 이렇게 경찰로 나오게 된 거지. 진짜로 그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서 송강호 형사의 모습을 보고 진짜 형사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또 다른 두 번째 내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 꿈을 또 이루셨네요. 그러니까 뭐 우연치 않게 두 번째 꿈을 이제 이루고 형사로 출발을 하셨을 때 또 그때 마음은 또 어떠셨을지 또 궁금합니다. 그때는 뭐 싸구리 다 잡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다 혼나. 지나가다가 내가 딱 보면은 너는 놈 이리 와 그냥 막 유리창 깨고 이제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시미를 딱 꺼낸 거야. 들지 앞으로 여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